전쟁의 판도를 작은 탄환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6.8mm 차세대 소총을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한국은 단 하나의 혁신적인 탄환으로 이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 5.56 고성능 탄약이 미국의 최신 6.8 탄약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새로운 무기로 전장을 지배하려는 지금 한국은 기존 기술을 극대화하여 더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탄환이 어떻게 미국의 군사 전략을 뒤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인데요. 이 강력한 힘의 기원은 1775년 독립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식민지군은 영국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조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군사기술은 남북전쟁을 거치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죠.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 동안 미국은 산업화를 통해 대량 생산된 무기들을 전장에 투입하며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된 핵무기, 즉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을 세계 군사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전쟁을 종결시키며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했는데요. 이때부터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항공모함,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군사력을 급속도로 증강시켰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주 경쟁까지 격화되었는데요. 나사와 미군이 인공위성 및 우주 탐사선을 개발하면서 군사기술을 우주로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과 무기 개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국방 예산 덕분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816.7억 달러로에 달하며 이는 첨단 무기 개발, 인공지능 AI, 사이버 방어, 극초음속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미국은 최첨단 기술 개발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 체계는 미국의 전 세계적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 세계에 수백 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든 신속하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ARPA와 같은 혁신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군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은 미국이 군사기술의 최첨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미래 전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력은 독립전쟁 시기부터 21세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독립전쟁 당시에는 작은 식민지군이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 성장했죠.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 개발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자국의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한국이 개발한 이 5.56mm의 고성능 탄약 또한 K국방의 급성장을 보여주는데요. 이제는 세계 5위의 국방력인 만큼 한국은 무시하지 못할 작은 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기술을 발전시켜온 배경에는 각기 다른 전략적 필요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두 나라의 접근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전장에서 더 강력한 방탄복을 사용하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 6.8mm 탄약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이 탄약은 기존 5.56mm 탄약보다 더 높은 관통력과 파괴력을 제공하며 특히 적의 방어력을 뚫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장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탄약과 함께 이를 사용할 무기체계도 새롭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접근을 택했는데요. 한국은 기존의 5.56mm 탄약을 개량하여 성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거리와 파괴력을 높이면서도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죠. 이렇게 하면 기존 무기를 크게 개조하지 않고도 새로운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신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성능을 향상시키는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차이는 두 나라가 각각의 군사적 필요와 예산 그리고 전장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 산업에서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비용 대비 효과를 중시하는 나라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성능 5.56mm 탄약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유연하고 신속한 기술 개발 접근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개발의 속도와 혁신이 미국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죠. 미국은 주로 대규모 방산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무기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민첩성을 활용하여 비교적 빠르게 기술을 상용화하고 군에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5.56mm 고성능 탄약의 경우 이런 협력 구조가 빠른 개발과 배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문제나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중소기업들은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기존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고성능 탄약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접근법은 기술 혁신을 빠르게 실현하고 실전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이러한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5.56mm 고성능 탄약과 미국의 6.8mm 탄약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가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6.8mm 탄약은 강력한 파괴력과 관통력을 목표로 개발되었지만 이 탄약을 사용하려면 새로운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즉 기존 무기와는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전환 비용과 복잡성도 무시할 수 없죠. 반면 한국의 5.56mm 고성능 탄약은 기존의 소총과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이 탄약은 1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 전장에서 매우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접근법은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전쟁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5.56mm 고성능 탄약은 경량화된 디자인과 높은 관통력을 자랑하는데요. 이 덕분에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다양한 전술적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미국의 6.8mm 탄약은 특정한 전술적 목적에 맞춰 개발된 만큼 특정 상황에서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범용성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탄약 성능 비교는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전략과 전장 환경에 따라 선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이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략이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비용 효율성, 기존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그리고 신속한 실전 배치 능력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방위산업은 비용 효율성 면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데요. 이는 특히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한국은 고성능 무기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은 기존의 무기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복잡성을 줄이고 이미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전투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빠르게 기술 혁신을 실현하고 국제방위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특히 한국은 신속한 실전 배치 능력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기술을 상용화하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 호환성, 신속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강점들이 한국을 방위 산업의 선두주자로 이끌며 미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